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왜 이렇게 늘 피곤한지 그 이유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마음이 무겁고 하루를 버티고 나면 몸도 마음도 녹초가 되어 있죠. 특히 우리 중장년층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모든 것에 반응하고 있을까? 왜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회사에서 누가 부르면 달려가고, 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친구가 하소연하면 밤새 전화를 붙들고 상담해주고, 그게 어른의 책임이라고, 성숙한 사람의 태도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나는 소방관이 아닌데 왜 매일 불을 끌어다니고 있는 걸까? 독일의 심리학자가 쓴 책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그 내용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 메시지를 제 경험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배운 건 모든 일에 내가 나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에서 회의만 하면 꼭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침묵하면 무능해 보일 것 같고 뭔가 기여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실험을 해봤습니다.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회의에서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누가 싸울 때도 끼어들지 않고 지켜만 봤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끼어들지 않아도 문제는 알아서 해결됐고, 오히려 제가 말을 아낄수록 제 의견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방관입니다. 모든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어요. 내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싸움만 골라서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도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남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만나거나 통화할 때마다 푸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회사가 싫다, 남편이 답답하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처음엔 진심으로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끊고 나면 제 기분까지 우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이건 내 문제가 아니잖아. 물론 친구니까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불행을 내가 대신 느끼고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밤잠을 설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근데 너도 알잖아. 결국 결정은 내가 해야 하는 거. 차갑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진짜 성숙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인생은 상대방의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나를 소모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세 번째 방법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기입니다. 40대가 넘으면서 느낀 건데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이웃이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게 돼요. 저는 작년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SNS에 올리던 완벽한 일상 사진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솔직히 피곤했거든요. 맛있는 걸 먹어도 사진부터 찍고, 여행을 가도 인증샷부터 찍고, 누가 좋아요를 안 눌러주면 왠지 기분이 나빴고요. 그만두고 나니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이제는 진짜 내가 좋아서 하는 일만 합니다. 타인의 시선은 결국 타인의 것일 뿐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예요. 나를 소모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네 번째는 자신감과 자기 확신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감을 기르려고 애씁니다. 당당해 보이려고, 똑똑해 보이려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려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런 자신감은 쉽게 무너집니다. 진짜 필요한 건 자기 확신이에요.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다. 나는 모든 걸 잘할 수 없지만 내가 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태도요. 저는 요즘 회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한데 그 업무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조건 맡았을 거예요. 못해도 일단 맡고 밤새워서라도 해냈죠. 그런데 이제는 아니에요. 모든 걸 다 할 순 없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5번째는 거절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는 특히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하면 나쁜 사람 같고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기회를 놓칠 것 같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못하는 걸 억지로 떠안으면 누구한테 좋을까요? 결국 일을 망치거나 기한을 못 맞추거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게 더 무책임한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감사한데 제 상황상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역량이 부족해서 오히려 폐만 끼칠 것 같네요. 솔직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해해 줍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부탁이 왔을 때 제대로 도와줄 수 있게 됐어요. 나를 소모하지 않고 나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은 삶을 단순하게 만들어라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고 너무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너무 많은 약속을 잡아놓죠. 저는 올해 초에 단순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 연락처 정리, 보지 않는 단톡방 나가기, 뉴스 알림 끄기, 꼭 필요하지 않은 모임 거절하기. 처음엔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는 게 있을 것 같고 소외될 것 같았죠.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시간이 생기고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복잡한 건 피곤합니다. 단순함 속에서 진짜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그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내 평온함을 우선시하는 게 남을 배려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정반대였습니다. 제가 평온해야 남을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제가 에너지가 있어야 정말 필요한 순간에 나설 수 있죠. 스스로를 돌보는 건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제가 한 권의 책에서 큰 영감을 받아 제 삶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마티아스 뇌일케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쓴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책인데요.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사실 이 책이 담고 있는 깊이와 지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책 속에는 훨씬 더 구체적인 방법들, 심리학적 배경,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연습법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중장년층이 겪는 관계의 피로, 책임감의 무게, 그리고 나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정말 와닿게 써 있습니다. 만약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울림이 있으셨다면 꼭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분명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나를 지키면서도 품위 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건 차가움이 아니라 지혜고 무심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의 평온함이라는 것. 그 평온함을 지키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어른으로 성숙하게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소모하지 마시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소모하지 않는 현명한 태도에 관하여. 마티아스 뇌일케저. 더 깊은 통찰과 실천법은 책에서 확인하세요.